(80여) 개의 이것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 슈퍼 호르몬.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 만성 피로, 우울감,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 호르몬의 문제는 내 건강과 직결된다. 호르몬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슈퍼 호르몬의 정체. 호르몬이 폭발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불균형으로 인해서 성욕 저하로 이어지게 될 수 아니 있습니다. 나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거야. 하루에 3번 이 시간에 커피를 주의하는 것이 미처 몰랐던 호르몬 균형의 비밀. 커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 바로 호르몬 맞춤 식단 대공개. 달콤해요. 특히 이 만든 거는 전부 다 맛있죠.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시간, 대한민국이 젊어지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나는 몸씨이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마술사 최현우 씨가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네네. 오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좀 출출한데 뭐 마술 수리수리 해가지고 뭐 음식이 딱 나온다든지 뭐 그런 마술을 안 되겠어요? 음식 나오는 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 분야는 나온 음식을 없애버리는 게 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제가 참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샷! 그래 빨라 르뜨부딱 노래 샤이거리 와우. 와 10,000원짜리. 네. 이야 어떠세요? 아유 참 기가 막혀 죽겠네. 여기 있던데요, 뭘 여기. 거기 있던데 그게 마술이에요? 뭐 거기만 있습니까? 뭐 소매마다 다 하나씩. 자, 그리고 오늘도 서유리 씨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좀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오늘의 주제인 이것은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천 가지 중에 지금 밝혀진 것은 한 80여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80여 개의 이것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예. 이것이 만약에 균형이 우리 몸에서 깨지면 신체 대사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복부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기가 쉽고요. 우리가 또 유난히 살 잘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식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오늘의 주제 이것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처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인상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뭐 우울감, 행복감,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어쩔 보면은 내 몸을 지배하는 아주 막강한 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몸이 늙기 시작하는 신호이고 반대로 몸을 젊게 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야,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나이 시계를 돌려라. 오늘 슈퍼 호르몬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슈퍼맨, 슈퍼워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가장 좋아하는 게 또 슈퍼마켓인데 슈퍼호르몬 이거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저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좀 줄고 여성 호르몬이 막 나아갖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고 어르신. 나이 얘기하니까 좀 죄송스러워서.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두 살 올해로 제가 41가 됐거든요. 아이고. 뭐래? 네. 야, 벌써 그래요. 마술. 그런데 요즘에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눈물도 막 좀 이렇게 좀 많아진 것 같고, 같지 않고. 예, 정 같지 않고 막 감성도 좀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아침 드라마 챙겨보시지 않아요? 아침 드라마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좀 감성이 젖는 거 보면서 이게 조금
호르몬이 좀 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한 적인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어르신이 잘 나왔어. 아니 저는 뭐 지금 뭐 슈퍼호르몬 뭐 아무것도 다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다고. 근데 저는 누구처럼 막 그렇게 먹어도 되지 않거든요. 막 퍼대고 자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움직이지 이렇게 집에 늘어져 있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이 찌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너무 어떨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그게 오늘 호르몬 때문이면 제가 되게 여러 가지 기대되는데요? 주제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하나 근데 그거 그거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거 들어왔어요. 예. 아니, 전 아까 네. 이것에 지배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 제가 최근에 한 1년 정도 호르몬에 정말 지배를 당했었거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갑상선 중독증 일으키는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제가 그 병 때문에 1년 정도를 투병을 했는데 진짜로 정말 지배당한다. 마치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막 이렇게 조종하는 것 같이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은 그런 1년을 보냈어요. 네. 그 다양한 호르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호르몬을 슈퍼 호르몬이라고 소개를 하네요. 네. 예, 여기에 슈퍼가 붙은 까닭이 있을까요? 까닭이 있죠. 호르몬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호르몬은 외모나 성격이나 기분이나 또 기억력 같은 데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분이 있고 나이가 별로 안 들었는데도 이 연세 드시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모 씨 같이. 네? 오늘 시작부터 해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예를 잘못 들었나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나이인데 이모 씨와 한진호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못 제가 얘기를 했네요. 같은 나이에 연세 들어 보이시는 한진호 원장 정도가 되는 이유도 바로 호르몬에 있습니다. 사실 이 노화의 바로미터를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 보이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음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서유리 씨가 얘기를 했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져서 생기는 그런 그레이브스 병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했고요. 또 이 사이록신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아이 때부터 부족하면 우선은 뇌 발달이 잘 안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후에는 성장 발육이 잘 안 되는 크레틴병이라는 것도 바로 이 호르몬 때문에 오고요. 당뇨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그대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우리가 슈퍼 호르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장부터 노화까지 모두를 주관하는 호르몬 이야기인데요.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슈퍼 호르몬의 세계로 저희를 안내하실 몸신 주치의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신체부터 정신 건강까지 우리 몸의 지배자 슈퍼 호르몬. 뇌 건강 좌우하는 슈퍼 호르몬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내분비내과 교수 이상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교수 이상열입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에 의해 조절 작동되고 있는 공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우리 몸을 지배하는 호르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알려주세요.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호르몬은 수면, 배변, 식욕, 성욕, 감정 등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인데요. 참 많죠. 진짜 아까 80여 가지라고 했지만 사실 80개보다 훨씬 더 많은 아직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호르몬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화학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상태를 늘 일정하게 만드는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합니다. 체온과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요. 뼈와 근육을 자라게 하는 등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아까 80가지보다 더 많이 네.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양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호르몬의 양은 아주 극소량에 불과합니다. 아주 극소량에 불과합니다. 1000분의 1mg에서부터 적은 경우는 100만 분의 1mg까지 굉장히 적게 존재하는데요. 예. 이처럼 매우 적은 양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됐다가 감소하기도 하면서 우리 몸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끔 만들죠. 아니 근데 100만 분의 1이면 진짜 적은 양인데 그런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게 진짜 뭔가 마술사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공부하는 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신 건강을 지배하는 호르몬, 이 슈퍼 호르몬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호르몬부터 볼까요? 네.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호르몬, 슈퍼 호르몬으로서 코티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저는 파라솔은 알았어요. 아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나는 들어봤어요. 달랐어요. 몸속 부신 위치, 신장 바로 윗부분에 그 부신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신의 피질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인데요. 코티솔은 주로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서 몸을 지키기 위해 분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량으로 분비되면서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데요. 근육이나 글리코겐을 분해해 당분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비상시 사용할 에너지를 혈액 속에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화되면요, 코티솔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당과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질병을 초래하게 되죠. 과다 분비되면서 몸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인데요. 최근 가수 이은하 씨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쿠싱 증후군의 대표 증상들인데요. 코티솔이 과잉 분비되면서 높아진 혈당으로 인한 당뇨 증상과 함께요. 복부 비만, 그리고 얼굴이 둥글게 되고 붉어지는 월상한, 그리고 여드름, 피부가 얇아지고 사지에 멍이 드는 증상, 이런 것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자, 이 쿠싱 증후군은 일반적인 비만 환자와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생소하니까 방치하다가 아주 나중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방치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골감소증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되고요. 만성 질환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 코티솔의 경우에는 정말 뇌에 작용하면요, 식욕을 증가시켜요. 마구 먹게 하죠. 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싶은 그렇죠. 먹고 싶은 생각이 확 들고 또 지방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지방의 분해를 막아요. 그래서 지방세포의 지방을 축적시키는, 즉 살을 찌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에는 이 코티솔에 잘 반응하는 수용체가 한 최대 4배가량 많기 때문에요. 이 뱃살의 주범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쌓이면은 코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다시 많이 먹고 뱃살 찌우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스트레스가 문제네. 그게 그죠? 문제야, 맞아.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될 테고, 그러니까 너 먹고 싶고, 뱃살은 늘어날 테고, 요거 잡아야겠네.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코티솔을 잡아버리면 몸매가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우, 대개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더 받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슈퍼 호르몬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그 두 번째는요. 세월을 잡고 건강을 지켜주는 바로 두 번째 슈퍼 호르몬이고요. DHEA입니다. DHEA는요. 보시는 것처럼 코티솔과 마찬가지로 콩팥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데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호르몬은 20대 때 최고로 많이 분비가 되고 이후 나이가 증가하는 거에 적당하게 맞춰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적인 연령을 가장 잘 표현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60, 70대 정도 되면 20대의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DHEA는 근육 유지, 그다음에 성호르몬의 안정된 공급, 미네랄 밸런스 유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유지와 같은 노화 예방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또한 DHEA는 체중을 조절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기억력과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이 있는데요. 최근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의 연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뇌졸중에 더 취약하고 발병 확률 위험이 더 높은 것은 바로 이 DHEA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DHEA가 부족하면요. 뇌기능 저하, 그다음에 우울감, 면역체계 악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코티솔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은 마치 시소와 같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스트레스로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면요.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DHEA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딱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난 그 1년간의 그 일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진짜 막 호르몬이 저는 많이 나오는 항진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겨울인데도 저는 에어컨을 틀고 다녔어요.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다녀서 매니저가 굉장히 일단 고생을 했고 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막 여기서는 하하하 하다가 돌아서면 이렇게 있고 정말 어느 누군가가 제가 아픈지 모르고 봤으면 쟤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병이었던 거죠. 그럼요. 사실 사람 몸이 체온 조절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겨울을 살고 여름을 살겠어요. 다운이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느껴지죠. 호르몬이었고 그게 무너졌을 때 서율 씨도 고생했지만 또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주변도 고생해요. 호르몬이 있네요.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저희가 노화를 멈추게 하는 슈퍼 호르몬으로 이제 코티솔, 그 DHEA를 소개해드렸는데 한 가지 더 있죠. 다음은 무엇인가요? 예, 생체 나이를 지배하는 마지막 슈퍼 호르몬은요. 바로 성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에스트로겐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제야 좀 아는 이름이 나와서 저도- 저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네, 저도 아무것도 몰라도 요 두 개는 네, 요거만 요건 들어봤어요. 요 두 개는. 수준이 낮구나.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시죠, 다들? 네. 네, 여성에게 꼭 필요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90%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폐경기 후에는 그 생성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연령대의 여성은요, 에스트로겐의 변화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의 역할뿐만 아니라 뇌신경 보호 및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게 되고요. 안압 하강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압이요. 예. 네, 이 또한 에스트로겐의 경우에는 피부 탄력이 아주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콜라겐 형성에도 아주 꼭 필요한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있어야지만 피부 노화도 늦춰지고 또 그 혈관도 이렇게 잘 확장이 돼서 혈압도 잘 유지가 되고 또 심장 보호 기능도 있고요. 또 대장암의 위험성도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시킨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뼈를 강화시키고 골다공증, 골감소증 이런 것을 유발하는 골밀도를 제대로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트로겐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요, 남성들에게 많이 존재하는 남성 호르몬이고요. 활력, 심혈관, 그다음에 근육, 기분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10살에서 12살 정도 사춘기 시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요. 30대 초반에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35세부터 해마다 1% 이상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성호르몬은 이 비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에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비만이 돼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바로 이렇게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이 쪄서 비만한 상태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낮은 상태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아니,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해줘? 여성화가 되고 있다고? 예. 얘기해라. 아니요. 근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줄면요. 안면 홍조나 열감 증상 등, 그러니까 대부분의 폐경기 증상과 골다공증, 그다음에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남성의 경우는요.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질 경우에 무기력증이나 아까 말씀 주셨던 비만 같은 그런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매우 적은 양이 난소에서 분비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중성화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이는 각각 반대의 성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성에게도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적은 양이 부신해서 분비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은 남성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을 쇠퇴시키게 하기 때문에 성기능과 여러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남성 갱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남성 호르몬은 여성한테도 또 작용을 하는데요. 여성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고 또 줄어드니까 또 노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보이는 거라야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애껴 써서 좀 덜 늙어 보게요. 비만도 좀 덜 좀 오고. 호르몬을 아껴 쓴다 이게 가능할지 아무튼 잠시 후에 저희가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호르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죠. 예. 이런 검사 하는 줄 알고 나오신 거예요, 최현우 씨? 아니 저는 여기 이제 섭외됐다는 얘기 듣고 너무 네. 기뻐서 뭐 앉아 있으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침을 뱉어야 된다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시간별로 침을 뱉고 뭐 피를 뽑고 막 검사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침을 또 뱉. 저도 피는 그 호르몬 검사 때문에 많이 뽑아봤는데 이게 침 뱉으라고 하니까 맞아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침을 뱉으라는 것보다 침을 모아오라. 침을 아직 받아달라고. 이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데 네. 우리들은 지금까지 침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걸 하나씩 전부 후원을 해드렸어.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뭘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아낌없이 다 갖다 받아. 다 보여드렸어요.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검사에 응하는데. 네, 근데 이 침, 이 타액이 필요했던 건가요? 예, 이번에 몸신 가족들의 호르몬 검사는요. 혈액 검사와 더불어 타액 속의 호르몬 농도를 특정하는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혈액 내에 존재하는 호르몬 중의 일부는요. 타액으로 이동해서 존재합니다. 이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해서요. 건강 상태 평가에 활용할 수 있고요. 혈액 검사를 대신하는 최신 검사 기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신 검사를 하신 거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 말투도 약간 인공지능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뵈면 정말 인간미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몸신 가족들의 호르몬 이제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만나봤던 슈퍼 호르몬이 아까 코티솔이었잖아요. 코티솔의 수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안해요. 어떡하죠? 떨려요. 괜찮아 이번은. 이게 뭐라고? 몸신 가족들 모두요. 네. 오전, 정오, 오후,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총 4번의 타액을 검사했습니다. 코티솔 농도는 아침에 높고 저녁에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 예. 일반적입니다. 코티솔 수치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에서 7.5 나노몰인데요.
자, 그런데 먼저 네. 예, 임호 씨가 3.85. 네, 큰일 났네. 그다음에 서유리 씨는요. 오. 정상. 다행이다. 그래도 정상이네요. 최현우 큰일 씨는 났다. 0.2. 그리고 아픈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한번 볼까요? 이용식 씨는요. 3.15. 네. 그리고 이혜정 씨는 이게 왜 이렇게 긴장되죠? 2.1입니다. 2.1. 그래, 그래서 살쪘다니까. 우선 뭐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정상 범위 아래인 분이 많아요. 이모 씨, 최현우 씨, 이용식 씨, 이혜정 씨 네 분이요. 하루 4번 측정한 코티솔 농도가 모두 다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다이어트를 무작정 많이 하는 경우 이럴 때는 부신의 기능이 많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티졸 분비가 잘 안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만성 피로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이나 뼈의 감소도 아주 더 많이 증가될 수가 있고 또 나트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코티졸은 나트륨을 우리 몸에 꽉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 수가 있죠. 최현우 씨가 지금 이제 30대 후반 41 한국 나이로 41인데요 선생님. 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연결성 수치 아니면 뭐 약간 걱정이 되는 수치긴 하지만요. 얼마든지 이따가 해결책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유리 씨도 결코 좋은 결과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상치 안에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그래프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저희 가운데 가장 수치가 좋은 서유리 씨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침 코티졸이 다른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호르몬의 아침과 저녁 균형이 깨져 있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저 수치만 가지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코티솔을 분비하는 부신의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아주 과중해 갖고요. 그와 관련돼서 탈진이 일어난 상황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욱이 문제는 서유리 씨가 60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 그런 나이가 많이 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 문제는 약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까 정상치라면서요. 서유리 씨 지금 서유리 씨 입장보다 더 낫죠. 지금 당신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 지금 정상범위가 적용되면 아니 최현우 씨 2.2예요. 나는 결혼도 안 했다고 정상이에요. 이거 잘 나왔는데. 알았어. 아니 내가 내 딸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코티졸에서 벌써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깜짝 놀라셔가지고 막 말씀을 하고 계신데 두 번째 슈퍼호르몬 DHEA 검사를 보겠습니다. 자, DHEA의 정상 범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3에서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모 씨는요, 아우 떨리네요. 또. 진짜 그렇습니다. 턱걸이. 네. 서유리 씨는 애들은 모르겠죠. 1.6. 와. 어리니까. 자, 최현우 씨는요, 1.9. 조금 높네요. 조금 높아. 왜 이렇게 다 부족해요? 어떡하지 우리? 이용식 씨는 0.6. 그다음에 이혜정 씨는 0.75입니다. 가까스로 이모 씨만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모두 DHEA 호르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쩐지 부족하네. 호르몬이 없더라고. 다 부족해.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또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DHEA 수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부신이 탈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기력이나 만성 피로, 우울감, 그래.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DHA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했어요. 예. 침 뱉을 때 진짜 필요했거든요. 이게 사람 속이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선생님? 맞아요. 그동안 우리 속여온 거예요? 아니, 많은 어떡하지? 분들에게 즐거움을 두고 사랑을 네. 받는 이 일들이 사실 맞아요. 참 어려운 네. 일이죠. 예, 그런 가운데 임호 씨, 저 턱걸이 빛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슈퍼호르몬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검사 결과입니다. 남성하고 여성의 기준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리 씨하고요, 이혜정 씨의 에스트로겐 수치를 먼저 볼 거고요. 네네. 자, 먼저 30대 여성의 에스트로겐 기준이 0.75부터 2.4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불안해. 범위가 넓군요. 예. 적당 범위가. 서유리 씨의 경우는 애기! 애기! 0.15입니다. 기준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여성한데? 예, 그거랑 조금 상관없나요? 걱정되는 것이요. 이렇게 낮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저희가 별도로 측정한 혈액 검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스트레스를 반영하기도 하지만요, 영양결핍이라든지 아니면 생리불순 같은 여성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양결핍이 혹시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아프면서 살이 좀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최대한 복귀를 빨리 하고 싶어서 좀 식단 조절을 그러고 있다고 독하게 좀 하긴 네.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게 확실히 나이가 들긴 했나 봐요. 아무래도 또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60대 이혜정 씨는 어떠실지 한번. 제로겠다 나는. 네, 60대 여성의 에스트로겐 정상 범위는요, 1에서 2.5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높네요. 좀 더 높네요.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결과를 보면요, 없는 거예요. 없는 0.1로 거죠. 서유리 씨와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에스트로겐 저하로 인한 수면 장애나 불안, 초조, 심한 감정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연령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가 좀 가능한 상황인데 결과가 좋지는 않네요. 네. 자, 그렇다면 남성분들의 에스트로겐 수치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녀 같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꼭 봐야 됩니까? 꼭 봐야 됩니까? 이거 참. 예. 못 살겠다 정말. 남성에서 에스트로겐은 부신에서 생성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남성의 에스트로겐 기준치는 나이 상관없이 공이 0.8에서 2.2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아니 이모 선배님이 저보다 많으시면 어떡하죠? 네, 자, 확인하실까요? 어떡하죠? 네, 결과를 보면은요. 진짜 그럼 어떡하지? 진짜 그럼 어떡하지? 똑같아. 이모 예, 임모 씨는 0.15, 최현우 씨는 0.1이요. 그리고 이용식 씨께서는요. 3.1이 나왔어요. 누나라고 부를게요. 아니 나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거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에는 살만 많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호르몬이 많은 줄 몰랐어. 여성 호르몬이 아유, 정말 부끄러워 죽겠네. 정말. 이게 어떻게 돼요? 나눠주세요. 네. 이용식 씨의 경우에 그 에스트로겐이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남성에서 에스트로겐의 과다 증상은 성욕 감소나 갑상선 기능 이상, 여성형 유방, 체중 증가, 조기 노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다한 지방 조직 때문에 아까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의 생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뭐 성욕은 전혀 없고. 난 끝났어.
남자로서 끝났구나. 이것들아. 네, 저희가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고 네. 또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고 일명 알려져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성분들 결과부터 확인해 볼 아마 이게 텐데요. 상대적일 것 같은데, 에스트로겐과. 자, 먼저 31세부터 50세까지의 테스토스테론 정상 범위 58에서 120 피코그램 per 밀리리터인데요. 먼저 이모 씨의 경우에 자, 어디 있습니까? 빌려드려요? 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현우 씨. 갑니다. 제발. 정답이야. 이렇게 잠깐만요.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좋아할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상 범위를 너무 뚫은 거 아닙니까 남성성이? 예, 뭐 그렇긴 하죠.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긴 한데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호르몬이 폭발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치를 넘어서도 기준치를 낮아서도 조금씩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스토스테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공격적 성향이나 화가 많이 나거나 수면 장애, 그다음에 근육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호르몬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나칠 경우에 있어서 성욕 저하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용식 씨의 검사 결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꼭 봐야 되나?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치가 다르죠? 예, 50세 이상 테스토스테론의 기준은 44에서 94 피코그램 per 밀리리터고요. 자, 그래서 결과를 그래서 결과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0이고요. 앞서 두 분보다 낮지만 비교적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다 가지고 계시네. 양면성이야. 남성들에 대해서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수치가 높다고 좋아하시는 왠지 낮은 거보단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여성들의 테스토스테론 결과를 볼 텐데요. 왜 걱정되세요, 서윤 씨? 많이 나오고.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여성의 그 범위는 네. 훨씬 낮겠죠. 예, 조금 낮게 나오죠. 네. 자, 여성의 테스토스테론의 정상 범위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16에서 55 피코그램 per 밀리리터이고요. 자, 그런데 서유리 씨 먼저 보겠습니다. 서유리 씨가 104. 이거 참 이게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혜경 씨 보겠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지? 네, 이혜정 씨는요. 네, 80.5. 두 분 모두 테스토스테론 과다 분비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테스토스테론은 면역, 건강, 그다음에 근육 생성, 지방 대사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요. 하지만 과잉 분비될 경우에 있어서 공격적 성격,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 특히 여드름, 그다음에 발한 과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낮은 여성 호르몬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호르몬 수치는 비만을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저하시켜서 당뇨병 등의 주요 대사 질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내가 그런 거네. 특히 이혜정 씨의 혈액 검사에서 사실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초기 당뇨병을 시사하는 소견인데요. 이런 것들은 치료를 잘 받고 있지 않다면 젊은이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상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혈액 검사했고 타액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호르몬의 수치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슈퍼 호르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호르몬들인데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검사 결과 몸신 가족들의 모두 그 호르몬 균형이 조금씩 깨진 상태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네. 그 호르몬 균형 맞추는 방법 균형 맞추기.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걸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려진 방법들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정보들 가지고 오신 거죠? 아, 예. 잠시 후 슈퍼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역시 경찰교. 9시 반부터 11시 반 정도면은 호르몬 균형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먹어라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빨리 좀 마셔야겠어요. 코티솔이 쭉 올라갈 때. 잠시 후 공개됩니다.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 일정한 비율과 농도로 존재해야 되는데요. 특정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너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면 우리 몸은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균형이 깨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은 신체 기능이 비정상적인 상태, 즉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슈퍼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방법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오. 첫 번째는 3, 5, 7을 지켜라입니다. 그게 뭐죠? 357이 뭐지? 셋이 다 하나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3은요? 먼저 뭔가요? 네,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많이 마시네. 커피 진짜 많이 마시는데. 슈퍼호르몬 균형 맞추기 3. 셋이 마셔라. 하루 3번 커피 금지 시간입니다. 커피 금지 시간. 야, 시간. 아, 금지 시간. 예, 화면을 보시죠. 이 시간들은 하루 중 우리 몸에서 코티솔 분비가 높아지는 시간인데요. 코티솔은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분비되는 물질이므로 우리 몸의 천연 각성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다만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은요, 체내 코티솔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코티솔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 코티솔 분비가 높은 기상 이후에 한두 시간 내나 정오, 그다음에 오후 1시 정도, 그리고 오후 5시 반부터 6시 반 이런 사이에는요, 하루에 3번 이 시간에 커피를 주의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아침에 우리 커피 먹고 커피 마시고 저녁 때 미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커피 마시고 딱 마시는 시간인데요, 저게. 커피 한 바! 저녁 먹고 커피 바! 아니, 역시 경찰교. 역시 경찰교. 그 시간에 어디서 커피 마셔요? 아니, 모닝 커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닝 커피라는 말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그럼 저 마시면 시간에 안 커피 마셔야죠. 된다라고 하는 게. 아, 제가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마시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거다. 왜냐하면 코티솔 분비를 너무 높여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생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시간을 뭐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이긴 하지만 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커피를 드시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 피해라. 그런 말씀이죠. 네.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아마 이상열 선생님 문매 좀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걱정됩니다. 우리 몸신 여러분들이 자꾸 몸신 조치를 의심을 하는데요. 자, 최근에는 커피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죠. 분비를 시켜서 복부 비만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학자죠. 타미 라카토스 세임즈는 오히려 살이 더 찐다.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왜? 바로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때문인데요. 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서 살을 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카페인은 심박동이라든지 호흡수를 높이거나 불안하고 어떤 안절부절하는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그러한 증상들이 바로 코티졸 수치를 높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 이야기를 했고요. 참 처음부터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흥분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숫자가 뭐였죠? 5. 예. 자, 5의 정체는 무엇인지요? 5잔을 마셔라. 바로 5. 하루 5분 근육 운동입니다. 하루 5분 근육 운동입니다. 50분이 아니고 네, 5분. 5분입니까? 네. 운동을 하면은요, 스트레스 호르몬 이 코티솔의 분해가 촉진됩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또한 성호르몬이 활성화되고 식욕을 줄이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호르몬 균형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최현우 씨는 운동 좀 해요? 뭐 집에서 조금씩 하고요. 예. 사실 공연을 하니까 공연을 할 때 물속에서 막 탈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근력을 순간적으로 좀 많이 써야 되는 데다가 뭐 또 순간 이동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순간이동이 왜 유산소인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순간이동인데? 순간 이동할 때 굉장히 유산소 운동이 돼요. 엄청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운동은 이제 계속 이렇게 공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알게 되네요. 예. 순간이동이 유산소 운동이다. 그러니까 5분, 하루 5분 운동하라. 이건 지킬 수 있으시겠죠? 예. 그다음 이제 7로 가겠습니다. 7. 네. 호르몬 균형 맞추기 7은요. 하루 7시간 수면입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줄어들어야 할 오후와 저녁에 높아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생체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건데요. 코티솔은 아침 일찍 분비가 시작돼 잠을 자는 밤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 리듬이 깨져서 오후와 저녁 때 코티솔 분비량이 오히려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의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호르몬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7시간의 숙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시간을 넘어서서 12시간을 자면은 어떻게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자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네요. 아니 그거 뭐 나오고 좀덜 주세요. 잠도 사실은 뭐 마음대로 조절할 수 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앞서 호르몬이 하는 일 중에 또 숙면과 관련된 일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숙면이 호르몬을 좋게도 하고 또 호르몬이 또 적정한 호르몬이 또 숙면을 가져오기도 하고 네. 같이 가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슈퍼 호르몬을 또 몸에서 잘 생성해내는데 필요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거 소개해 주실 거죠? 예,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 바로 슈퍼호르몬 균형을 맞춰줄 두 번째 방법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 바로 호르몬 식단을 먹어라입니다. 호르몬 식단을. 식단을 통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군요. 우리 몸의 호르몬은요, 저마다 영양소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슈퍼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코티솔 균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초록의 밥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시금치가 있고 케일이 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재료들이 하나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평소보다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몸속에 비타민 B가 많이 소모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비타민 B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조절에 사용되면서 비타민 B에 결핍이 생기게 되고요. 이는 무기력이나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 균형이 깨진 분들은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여기 준비된 시금치나 케일, 파인애플 등은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재료로 지금 소개해 주실 음식 어떤 방법으로 먹을 것인지 보여주시죠. 네,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이 앞에 놓인 주스, 바로 비타민 주스입니다. 시금치와 케일, 거기에 파인애플을 넣고 갈아준 주스인데요. 일명 비타민 주스라고도 합니다. 무기력이나 만성 피로 등의 코티솔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케일
뭐 파인애플은 많이 갈아 먹는데 시금치는 사실 이렇게 갈아서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맛이 어떨까 참 궁금한데. 궁금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오늘 저 나름대로 각 음식하고 또 필요하신 분에게 이렇게 매칭을 해서 주신다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비타민 주스가 필요하신 분은 그럼 누구시죠? 예, 특히 이번 비타민 주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코티졸 농도가 조금 낮았던 이혜정 씨에게 권해드립니다.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부신 피질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스로 권해드리는 것은 소화장애가 있거나 위장장애가 있어서 이 좋은 어떤 채소의 효과를 거두시기 어려운 분에게 섭취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록 주스를 보고 침을 꿀꺽하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요. 예. 푸릇푸릇 냄새가 나긴 하네요. 혼자 들어갈까 저게? 맛이 어때요? 달콤해요. 시금치가 들어갔대서 케일도 거칠잖아요. 파인애플. 뻣뻣한 섬유질이 씹힐까 했는데 파인애플 향이 더 강해요. 오, 이거 비타민 주스 맞네. 아, 이런. 아니, 전문가들을 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거 옆 사람도 안 주는데. 얼마든지 마실만 해요. 한 잔 더 주면 더 먹겠는데요? 침 나오네, 침 나와. 드시네요. 네, 맛있었어요. 네. 사실 주스를 드신 건 이혜정 씨 한 분뿐인데 저희가 다 눈이 다 초롱초롱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이번에 계속해서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위한 건가요? 네. 연어와 달걀 그리고 치즈를 준비했는데요. 슈퍼 호르몬 균형을 위한 식단 이번에는요. DHEA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근데 먹어보고 싶어요. 달걀이랑 연어랑 치즈.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생산의 조합 아닙니까? 예, 이것들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달걀과 치즈는요.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죠. DHEA 호르몬이 부족한 부실피질 기능 저하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신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만 식물성 단백질보다는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연어 말씀하셨는데 연어는 동물성 단백질만 풍부한 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아주 풍부하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 역시 부신 피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신 기능이 너무 항진 상태가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걸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부신 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부신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연어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부신 기능을 완벽히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능 회복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참 다 좋아하는 건데 하나 이렇게 주시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게다가 지금 준비하신 이 음식을 보니까 딱 5개 해놓으셨네요. 네,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딱 될 것 같은데. 이름하여? 에너지 카나페인. 한손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여기 재료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좋은 맞습니다. 분이야. 그리고 특히 이번 음식은 DHEA 호르몬이 낮은 최현우 씨, 그다음에 부신 피질 기능 저하가 조금 있는 이모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저 이용식 선생님은 뭘 드리는 겁니까 도대체? 우와. 세 개씩 거예요? 이쁘죠? 이쁘게도 해주셨어요. 아니 나는 아까 한 잔 줬는데 DHA가 얼마나 부족하길래 이렇게 3개를 주냐고. 빵도 이렇게 고소하고요. 계란 딱 터지면서 치즈랑 훈제연의 말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아유 진짜. 먹을만한 아니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진짜 맛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사실 이게 관건입니다. 이제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콩, 두부, 깨, 참깨까지 나와 있어요.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좋은 식품은 콩, 두부, 참깨 등이 있습니다. 콩이나 콩을 이용해 만든 두부와 같은 음식에는요, 아이소플라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깨에는 리그난이 풍부한데요. 아이소플라본과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 인체에 흡수되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서 에스트로겐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호르몬 효과나 항산화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이 폐경기 여성의 증상 중 안면 홍조라든지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콩으로 만든 거는 전부 다 맛있잖아요. 맞아요. 전부 다 맛없는 게 없어요. 진짜. 좋아해요? 아우 너무 좋아하죠. 아, 편식하는 거 별로 없어요? 편식을 그렇게 안 하고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키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드셨을까? 사실 한국인의 밥상에는 참 자주 오르는 재료들인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준비한 것은요, 일명 밸런스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를 뭔가 준비하셨어요. 스테이크라는 오, 얘기가 그것도 맛있겠다. 네. 어떻게 만들었나요? 네, 물기를 짜낸 두부에다가요, 당근하고요, 부추를 다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넣어서 잘 뭉쳐준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구웠는데요. 드레싱은 참깨가루하고요, 레몬즙, 그리고 발사믹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오한진 박사님이 늘 저보고 발사믹을 많이 먹으라고 항상. 발을 잘 씻으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드시면 네,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았던 서유리 씨에게 네, 적극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수치는 제가 더 나아. 비타민 서유리지 좀 그랬어요. 아, 저희도 뭐 좀 부족한 게 있을 텐데요. 이제 나오는 순서가 점점 이렇게 약간 세트 메뉴 먹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그냥 단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이. 거긴 조용히 해요. 나는 물 한 잔. 완자. 아. 완자에 고기 뺀. 고기 베지터리언 버전. 아, 그 채식주의자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소스 입에 맞아요. 이런 스타일. 네네네, 너무 스타일. 좋아요. 네, 고소해요. 네. 발사믹이라고 들었는데 참깨 향도 강해서 사실 발사믹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소스가 괜찮아요. 아, 선생님 아니 향을 한번 맡아보는 건데. 과다시잖아요 지금. 에스트로겐 과다세요. 과다시잖아요. 그걸 또 받아 먹어. 맛있다. 에스트로겐이 많아졌다 이제. 네. 이제 밥상 하나 남았습니다. 슈퍼 호르몬 식단. 야, 이번 재료는 뭐 셉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 소고기 때문에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테스토스테론을 늘리기 위한 식단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연하고요, 알리신을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성장이나 면역 개선을 위해 필요한 아연은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자의 숫자와 활동성을 향상시켜주고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난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먹을래요. 사실 이 아연은 지금 소고기 말씀을 하셨는데 굴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아연과 함께 남성 호르몬은 분비에 도움이 되는 알리신이라는 거는 알싸한 맛을 내는 이제 마늘이나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이 성분은 노화도 방지하고 혈액 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강력하게 지금 어필 중이신데요. 네. 이걸로 어떤 음식을 만드셨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활력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좋네요. 샐러드를 이용하지만 그 위에 고기와 마늘이 있어서 마늘은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줬고요. 그다음에 발사믹 드레싱에 다진 양파를 넣었습니다. 아유, 뭐 이건 주인공 뭐 누구인지 안 여쭤봐도 네, 그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을 부르고 그래요. 오, 맛있겠다. 나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먹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고기만 드시면 어떡해요? 같이 드셔야죠. 같이 드셔야죠. 넣고 다 섞어. 고기도 방금 했어요. 그리고 따뜻해. 마늘 살짝 네. 익혔다고요? 예. 천천히 먹을래. 천천히.
이것도 저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선생님? 지나친 과식은 아무래도 지나친 과식은 아무래도 예. 요게 과식이에요? 정말 너무 맛있다. 고기가 마늘로 샤워를 했어. 고기가 마늘로 샤워를 했어. 고맙습니다. 슈퍼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함께 식단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 우리 몸의 균형을 찾는 데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이죠. 골고루 드시면서 여기 있는 좋은 식재료들을 이용한 음식을 같이 활용하신다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예. 특히 지금 준비한 슈퍼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식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전체에. 예. 아. 당지수가 낮다는 건데요. 당지수가 낮다는 건데요. 같은 칼로리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과잉 분비 때문에 당뇨라든지 아니면 대사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호르몬 건강을 위해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라든지 에너지 드링크 같이 아까 코티솔 분비를 자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카페인 음료는 권장액 이상을 섭취할 경우에 있어서는 체내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려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식단이 맛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맛있는 식단 네. 잘했습니다. 맞아. 네. 자, 두 분께서 오늘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한진 박사님, 임경수 교수님. 네. 기대됩니다. 어떤 건지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슈퍼호르몬의 균형을 돕고 호르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까지 제거할 수 있는 식품 같이 드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오늘 최은우 씨가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우선 두 분은 제 미녀가 되셔서 미녀 포즈를 취해주시고요. 자, 과연 무엇이 있을지. 맛술의 맛이죠. 알겠습니다. 슈퍼호르몬 식단 그 마지막 항산화 식품의 정체는 예, 항산화에 좋은. 네. 예. 자, 과연 무엇이 있을지. 짜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가 꺼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히비스커스예요. 네. 슈퍼호르몬 식단과 함께하면 좋은 항산화 식품이 바로 히비스커스 가루입니다. 이야. 들어는 보셨는지. 들어는 봤죠. 저걸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 희비가 엇갈린다고 그래서 같이 젊어집시다. 네, 예, 네, 예. 네. 이 히비스커스가 항산화 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자,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염증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하고 또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품이 바로 베리류인데요. 이 히비스커스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포도의 20배, 그다음에 딸기의 거의 100배에 해당합니다. 100배에 해당합니다. 대박. 히비스커스 꽃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꽃. 네, 이 화면에 보이는 붉은색 꽃이 바로 히비스커스인데요. 식물 분류상 아욱과 무궁화 속에 속하기 때문에 무궁화 꽃하고 좀 비슷하죠. 굉장히 닮았네요. 네네. 히비스커스의 안토시아닌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로셀타이드라는 펩타이드 성분인데요. 이 노화의 원인은 세포 에너지의 감소 때문인데 히비스커스의 로셀타이드는 세포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켜줌으로써 노화로 인해 생기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신경퇴행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히비스커스에는 퀘르세틴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다이드제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퀘르세틴의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로서 면역력을 높이고 또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다이드제인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입니다. 갱년기 뼈 손실을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고 갱년기 여러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요즘 설명이 너무 길어요. 빨리 마시고 싶어요.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오늘은 히비스커스 이 가루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시원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한 잔씩 드시겠습니다. 예. 색깔 이쁘다. 색깔 좋다. 너무 예쁘다. 정말 색이 정말 곱죠. 아, 진짜. 네. 여성 호르몬 선물에도 좋네. 여성 호르몬. 약간 연한 석류 맛 좀 비슷한 느낌. 맞아요. 담백한 석류 맛이죠. 네. 꼼하기도 하고. 아, 맛있네요. 뭐 따뜻하게도 많이 네, 드시잖아요. 차도 좋으네요. 이걸로 화채 이런 거 해도 좋겠다. 그렇죠. 이걸로 이용한 다른 음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드신 이 히비스커스 차는 꽃잎부터 꽃 받침까지 통째로 말려서 만든 분말차입니다. 여기서 꽃잎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비스커스 꽃잎에는 식약청이 공인한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 중에 하나인 HCA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이 HCA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히비스커스 꽃잎에는 100g당 최대 23g의 HC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히비스커스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그리고 갈산 성분 역시 지방을 분해하고요. 또 흡착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우리 몸에 있는 지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중 지질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많이 먹어도 좀 괜찮은 거죠? 뭐 살도 안 찌고 뭐 커피 대신에 이런 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줄 알고 준비를 또 해드렸습니다. 오. 네, 히비스커스를 잘 즐길 쓰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음식은 히비스커스 곤약 젤리입니다. 곤약 젤리. 아니 곤약 하면은 사실 약간 진저리 치실 여성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이어트. 곤약으로 만든 다이어트 식품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곤약 그냥 먹으면 약간 냄새 비린 냄새 나잖아요. 맞아요. 이 히비스커스 들어가면 오히려 맛도 향도 좋아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거는 물 500cc. 찬물 500cc. 네, 그렇죠. 차가운 물이 아니면은 곤약 가루가 응어리 가집니다. 그럼 얼만큼이라고요? 10g을 500cc에 넣고 잘 이렇게 저어주고요. 벌써 슬슬 덩어리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닙니다. 푸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푸는 중입니다. 흘릴 거라고요. 히비스커스. 네, 고르게 잘 섞은 다음에 가열을 하는데요. 저으면서 끓여야 되나요? 네, 이것이 가능하면은 네. 아주 열심히 푸셔야겠네요. 그죠? 네네. 버리지 않도록. 그래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그건 집게. 구멍 뚫린 걸로 좀 해서. 묶어놓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 아니 가정에서 거품기 있으면 찬물에 처음에 풀으실 적에 거품기로 풀으시면 훨씬 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된 다음에는 그것을 그 일회용 먹을 수 있는 예쁜 컵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는 얼음통이 있어요. 아이스 큐브. 번호는구나. 네, 냉장고에서 한 20분 정도만 굳히시면 되는데요. 푸딩처럼 되겠다. 네네.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히비스커스 곤약 젤리가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플레인 요거트에 히비스커스하고 다진 견과류를 올려준 히비스커스 요거트도 간식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예, 1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셔서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야. 맛있겠다.
정말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완전 보석 같아요. 탱글탱글해요. 요거 한번 저희 맛을 보죠. 와, 틀려. 우와. 와, 틀려. 살짝 은하게 느껴지는데요? 보통 곤약은 약간 비린내 나요. 근데 이게 히비스커스 들어가니까 네. 새콤하게 좋은데요? 약간 꽃잎을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감이에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한 덩어리 먹었을 때보다요. 그 다음으로 들어갈수록 히비스커스 맛이 더 많이 나요. 가정에서 즐기실 땐 여기다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조금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레몬 같은 네. 거 신맛을 조금 네, 더 가미해도 맞아요.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가루를 넣은 요거트 한번 또 보실까요? 이 젤리를 요거트에 저는 아, 좀 네, 넣어봤는데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맛있다. 기분 좋게 찰랑거림이야. 생머리 긴 머리 아가씨가 머리 착 넘길 때 그런 모습. 기분 좋은데요? 아, 잘 먹었다. 다 드셨어요? 어? 아니 무슨 말들을 해 먹는데. 근데 그래도 주의할 점이 분명히 저는 있을 있겠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실제 이 히비스커스 자체가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라든지 수유 중인 산모의 경우에는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꽃잎이라든지 꽃받침까지 함께 말렸기 때문에 꽃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꽃잎에 묻어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세척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인지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에 한 2, 3g 정도,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제가 해보니까 한 2개 정도, 가볍게 2개 정도가 하루 섭취량으로 적당합니다. 나이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호르몬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게 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몸신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윤호 씨, 네네네. 기분 많이 좋아졌어요?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뭐 정보도 얻고 몸도 막 좋아지는 그런 기분 같은 들어서 정말 이 몸신 프로그램이야말로 이 마술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네. 맛을. 와우. 예. 저는 제가 호르몬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간이 더욱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건강 정보로 정말 풍족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또 같이 만나 뵙도록 하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감사합니다. 혼자 먹는 혼밥, 단짠 맛의 열풍이 이것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인데요. 소화불량은 그냥 생활인 것 같아요. 소화 안 되면 토하면 속이 좀 편해. 별거 아니겠거니. 너무 흔한 증상들이다 보니까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입니다. 1군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위장 속에 있다면 다시 정상 점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위를 튼튼하게 지켜줄 식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맛있네. 이거 얼마든지 먹겠는데요, 이거는? 저는 좋은데요? 좀 마시고 나니까 싹 내려가는데.